안녕하세요. YK 미모 담당 훈변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놔봐 나 완벽해 멀쩡해 집에 안 가도 돼 정말 구구단도 가능해. 여러분, 술 드시면 어떤 주사 있으신가요? 말 많아지는 사람, 우는 사람, 웃는 사람, 토하는 사람, 다양한 유형의 주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필름이 아예 끊겨서 간밤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하면 이렇게 술을 마신 뒤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알코올이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통계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꼴로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자, 필름이 끊긴 다음 날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했던 행동을 듣고 너무 창피해서 이불킥을 하는 일들 많이들 겪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악몽이 이불킥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경찰서인데요.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술을 깨보니까 경찰서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제가 어제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때렸대요. 길거리 한복판에서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만나서 그 의뢰인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의뢰인이 술집에서 일어나려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 옷을 실수로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싸움한 기억밖에 없고 밖에 나가서 실랑이를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폭행한 기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그 술집에서 술을 마셔서 시비가 걸릴 때쯤부터 아침에 유치장에서 깰 때까지 전혀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이 워낙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농담으로 그러면 경찰 조사 받으시고 편하게 거기서 CCTV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뺨 때리는 장면만 안 나오면 욕설한 걸로 폭행죄로 엮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당당하게 난 억울합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사관님이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 체격 큰 우리 의뢰인이 더 왜소한 피해자를 위에서 허리춤에 한 손 탁 올리고 내려다보면서 오른손으로 착착짝 3콤보를 날리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고 의뢰인은 손을 덜덜덜 떨면서 수사관님 이거 신용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수사관님이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영상을 보니까 피해자분 얼굴이 정확하게 3번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술에 만취해서 필름이 끊긴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에만 해당할 뿐이지 감형 사유가 되는 사물 변별 능력 상실이나 의사 능력 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제 의뢰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사례에서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결국에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우리 의뢰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괘씸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피해자분 잘 설득해서 결국에는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의뢰인이 필름이 끊겼다는 이유로 나는 억울하다, 내가 했던 행동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다시피 당연히 유죄를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블랙아웃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감경은커녕 취해서 저지른 범행이니까 앞으로도 취하면 또 통제력을 잃고 재범을 저지르겠네 라고 해서 죄질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경찰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억도 안 나면서 그 상황을 당장 모면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고지고대로 그냥 다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억이 전부 다 끊긴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기억이 나고 일부는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 일부 기억이 나는 진술까지도 거짓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 진술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진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술 때문에 벌어진 범죄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술 끊을게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술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주사가 있다. 애당초에 술을 안 드셔야 됩니다. 혹은 드실 거면 잔수를 딱 정해놓고 드세요. 안 그러면 저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애주가 여러분, 알코올은 적당히, 주사는 얌전히. 지금까지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